안녕하세요. 강미진의 북한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현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이 생산되는 지역은 북한 전역의 여러 지역들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양강도에서 살았으니까요. 양강도 내에 있는 금강 이야기를 하렵니다. 양강도 도 소재지인 해산시에서 약 한 8, 9km 지역에 금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강의 이름은 대봉광산이라고 불리는데요. 대봉광산 주변은 북한 양강도 해산시 노중리 사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봉광산은 북한 전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의 순도에서 98.7%로 단연 첫자리에 오른 순도가 높은 질 좋은 금강이기도 합니다. 이 광산은 해산시와 운흥시 사이에 있는 금강인데요. 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대성 총국이 관리하는 금강이기도 합니다. 대봉광산은 일제강점 시기에 유명한 금강으로 일본 자본가들이 대량의 금을 착취해 갔다고 북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예술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봉광산은 3개의 채굴 중대가 있고요. 선광중대, 채석장, 보이소대, 수리직장, 운수직장, 석회성직장, 자재과, 경리부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종업원 수는 대략 1,800명에서 2,0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봉광산은 일제시기 중평광산이었던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90년대 초기에 재탐사를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금 채취에 몰려들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탈북 직전까지 대봉광산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금을 채취한 경험도 많고 석금을 생산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금 채취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석금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광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은 석금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대봉광산 주변에는 운총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요. 현재 운총강 상류와 중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땅 밑에는 사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 사금 채취 방법은 비교적 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금을 채취할 만한 강이나 땅에서 모래나 흙을 파서 모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채라고 하는 작업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채는 한 30cm의 널빤지에다가 한 10cm 정도의 쪽판자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해주고 그 안에 3cm 정도의 오림대, 북한 말로는 오리대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대 가지고 작은 칸막이채를 만듭니다. 그러면 작업 도구가 완성이 되는데요. 수채를 놓고 원판에 넓은 천을 면천을 깔면 더 좋고요. 천을 일단 깝니다. 그 위에 칸막이채를 놓고 상단에는 그 비두숨이 놓고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니까요. 비두숨이 놓고 상단에 그 모래나 흙을 한두 삽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붓게 되는데요. 물을 부으면 한 사람이 물을 붓고 한 사람은 그 모래나 흙을 그냥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어주면서 덩어리 없이 고루 물에 풀려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저도 사금을 2005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거는 1kg 정도의 돌덩이도 물 이렇게 하면 막 흘러내려가요. 돌덩이도. 그런데 정말 먼지처럼 저희가 먼지금 하는데 먼지처럼 그런 쌀아금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칸막이채 안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좀 수번을 하죠. 한 서너 번을 하고 칸막이채를 드러내고 천에 모래 그다음에 찐득찐득한
이런 앙금들이 있는데 그걸 작은 대야에 이제 쏟고 물을 일듯이 저희가 이제 쌀을 이제 이렇게 물에서 일듯이 그렇게 물에서 이제 모래나 돌, 자군돌 이걸 흘러내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쯤에 정말 까만 그 뭐 돌하고 그 다음에 노란 빛이 나는 금덩어리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그 노란 게 많으면 이제 금이 많이 걸렸구나 이렇게 하고 노란 게 잘 안 보이면 금이 잘 걸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걸른 것을 그걸 꺼내 가지고 이제 작은 냄비에다 넣었다가 이제 금을 한꺼번에 하나하나 잡기가 어려우니까 수은 작업을 합니다. 수은을 넣어서 수은에 이제 금이 다 이제 걸려들게 되면 마지막에 수은을 이제 불에 태워서 금덩어리만 남기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사금 채취의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석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석금은 광산에서 캐낸 금강을 청화법을 이용해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석금이 생산되는 과정은 화학적으로도 이제 인체에 좀 나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광석 1ton에 이제 널빤지로 이제 함을 짜가지고 그 박스를 짠 위에다가 천을 깔고 그 위에 이제 그 강석을 1톤 정도를 이제 쌓아두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북한에서 사이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나를 한 700g 정도를 물에다 이렇게 희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희석을 해서 희석된 그 물을 광석이 담아져 있는 그 통에 고루 이제 뿌리게 되는데요. 물이 아마 뿌려지면 물이 또 흘러내려가야 금도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중앙에 관을 하나 꽂고 그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끔 아래는 커다란 대야를 놓고 이제 그 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물을 받을 때 그게 어떤 걸 걸어놓냐면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밑에 활성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얼핏 그때 이제 자세히 본 것은 쌀악탄이에요. 이렇게 탄처럼 생겼는데 쌀알처럼 이렇게 자그마하게 부서진 이런 건데 이거 북한에서는 활성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활성탄이 들어있는 통을 이 물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20분 후에 다시 강석에 다시 뿌려주고 또 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20분 후에 뿌려주고 이렇게 한 작업을 일주일간 지속하게 되거든요. 이 작업을 청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동도 빨아들이고 뭐 철도 빨아들이고 뭐 다양한 걸 다 이제 녹여내서 활성탄이 이제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 활성탄을 이제 꺼내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밀가루라던가 옥수수 가루 이렇게 좀 떡을 만들 이렇게 주먹을 질 수 있는 그런 나달가루를 혼합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죠. 자그마한 용광로가 대봉강산 지역에는 매 가정에는 다 없지만 몇 집에 하나씩은 용광로가 있죠. 저희는 저희 집에는 없었지만 저희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용광로에 가서 이제 작업도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용융 작업을 하는데 그 온도가 한 1200도씨 이상이 되는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을 해서 그 통 안에다 이제 활성탄 버무린 걸 그 안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금을 용융금이라고 하는데요. 용융금을 통해서도 이제 금이 딱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 예쁘게 노란 빛이 나는 그런 금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부스러기들도 좀 옆에 좀 떨어져 있지만 그걸 이제 다 빗자루를 수거해 가지고 부스러기 금들은 또 수은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덩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덩어리로 나온 이런 금을 다시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뭐 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제거를 합니다. 사실 북한이 대봉강산에서 생산되는 금을 매월
평양에 올라가는데요. 이 금도 철저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포장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금도 뭐 질산, 유산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한 후라야 판매가 가능하죠. 제거하지 않으면 동이 들어가면 되게 금이 무겁거든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금값에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강물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도 철저하게 이제 구매를 할 때 큰 덩어리는 질산 유산을 옆에다 놓고 이제 금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천평저울이라고 아주 귀여운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다 이제 달아서 판매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금 도매 장사꾼들에게 팔고요. 도매 장사꾼들은 지역에서 사들인 사금이라든가 이제 영용금 모두를 합쳐서 중국과 거래하는 장사꾼에게 되팔게 되죠. 이제 금 장사꾼은 밀수를 통해서 중국에 밀매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밀매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이 대봉강산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좀 실제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속 끓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대봉강산 지역에서 금 외에도 희귀강석인 증석과 해송석이 다량 매상되어 있는데요. 부지런한 주민들은 매일 땅에서 돈을 건져낸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증석, 희성석은 현재 중국에 뭐 팔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밀묘역이 되거나 이러면 다량 이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대한 불안정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금 채취 방법을 이제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금은 작은 대야에 삽 하나만 있어도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사를 왔다가 돈을 벌지 못한 장사꾼들도 일부 이제 타지옥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나 돈 조금 벌어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중리와 대봉강산 주변은 거주민보다 타지역 주민들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노중리 대봉강산 주민들의 경제생활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광산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보수가 비교적 좀 잘 됐고요. 일단 노동자들은 금강이기 때문에 돌 몇 개만 주워와도 금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일하던 지구사령부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 지구사령부에서 이제 기지에서 금강에서 금맥이 터졌을 때 정말 새끼손가락 한 매디에서 금이 6g이 나올 정도로 금 매장량이 이제 금맥이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금맥인데 그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강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유한 상태고요. 또 강산 노동자들에게는 해마다 연말이면 중앙에서 우대 상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급 냉동기로부터 뭐 선풍기, 자전거, 뭐 패딩도 있고요. 텔레비전 이렇게 각종 가전제품들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우대 상품들은 생산 실적이 높은 단위부터 이제 우선 공급이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봉강산은 현재 삼수발전소 조수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도로들과 장안리, 온총리, 노중리 일부가 이제 물에 침수가 된 상태이고요. 대봉강산은 일제 강점 시기 운영이 됐었지만 폐강으로 개인들이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다가 대봉산 주변에서 금맥이 다시 발견이 되면서 1990년대부터 금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봉강산은 우대 조건도 좋고 또 금맥이 터지면 돌 한 덩어리로 1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침수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강산으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맥이 터지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산에는 노동자들에게 강석을 일부 공급해 주기도 해서 강산 노동자들 전반 경제력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에 대봉강산 주변에는 전국 곳곳에서 몰려온 주민들이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은 1년 12달 내내 사금 채취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이 주 경제 수입은 금 채취라고 할 정도로 사금 채취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해산시의 일부 회사들에서도 대봉강산 주변에 사금을 채취하는 일부 주민들을 파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금 채취를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금은 땅을 파거나 강바닥에 모래를 퍼올려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강도 인민위원회 국토부에서 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회사에서 외화벌이 목적의 사금 채취 작업 승인서를 지역당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검찰소 7처의 승인도장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검찰소 7처는 국토관리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승인도장을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또 인민위원회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토지 면적을 배당받게 되면 해당 토지를 파해체소 금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개인 텃밭이라든가 집 주변 그리고 강 주변에서 사금 채취를 하는 게 법적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2008년 대봉강산의 대부분 주민들은 텃밭을 파헤치다 집 밑을 막 파헤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사금이 몰려있는 땅이라면 집을 허물고라도 금을 채취하려는 욕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봉강산 주변에는 사금이나 석금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석이나 해송석이 정말 많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인산인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주민들이 하루 사금 채취량은 운에 따라서 혹은 당시 국맥의 흐름에 따라서 각이하게 집계되고 있지만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작업을 하면 0.2, 0.3g 정도는 채취했었고요. 금장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처럼 노다지를 캔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노다지를 캔 날은 1g 이상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60g, 110g짜리 덩어리 사금도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던 젊은 부부가 정말 얼떨결에 60g짜리 덩어리 금을 잡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로 어디론가 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을 수십 g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혹여 모를 피해를 당할까 좀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부가 그때 노다지를 주어가지고 저희 마을을 떠났던 거는 좀 아쉬운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주민들이라면 119g을 죽고도 이사를 가지 않거나 그런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들의 그 지역의 그 백이라던가 힘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 방역으로 2년째 간의 경제적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대봉강산 주변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생활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